안녕하십니까. 앵글치과 조헌재입니다. 오늘 제가 3D Systemic Cybernetic Analysis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간단하게 오늘 제 의도를 그 밑에 있는 문장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정 환자, 수술 환자 진단을 어떻게 하면 정확히 빠르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3D Systemic Cybernetic Analysis의 아주 깊이 있는 밑에 있는 뜻입니다. 우선 우리가 Cybernetic Analysis를 간단하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1934년에 이제 독일과 미국에서 동시에 발표됐는데, 여러분 아시는 닥터 브로드밴드 선생님이 볼턴 스터디를 연구를 해서 발표하신 해가 이 해이고, 기본적으로 이 Cybernetic Analysis라는 것은 리서치 툴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환자를 진단하는 임상 툴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타임 포인트에 동일한 환자의 셉을 비교 평가하는 평가 툴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임상적 적용입니다. 슈퍼임포지션이라는 것은 이게 동일한 환자에서 두 타임 포인트의 엑스레이 영상을 중첩을 해가지고 변화한 부분을 평가하는 것인데, 교정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식의 보고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2D Cybermetrics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 2D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방사선 영상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선학들이 보고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1997년에 데이비드 해처가 지금까지의 2D Cybermetrics 한계를 아주 잘 정리한 챕터가 이 책에서 발표됐습니다. 우선 첫째로 점 찍는 게 에러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엑스레이가 기계적 원리상 이렇게 확대되는 엑스레이 빔으로 확대되고, 또 머리 위치가 제대로 위치되지 않기 때문에 왜곡됩니다. 그리고 기계 자체에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로 영상이 굉장히 부정확하고 확대된 영상이 2D Cybermetric 영상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대표적인 예인데, 동일한 환자입니다. 동일한 환자의 두 개의 타임 포인트입니다. 왼쪽 보시는 게 이제 시작할 때 엑스레이고, 오른쪽은 한 1년 한 9개월 후에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보시면 맨디블러 보더에 큰 편차를 시작 엑스레이에서 볼 수 있고, 나중에는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찍을 때 머리 위치가 굉장히 잘못되게 찍혔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2D 셋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점을 찍고 평가하고 각을 재고 길이를 재고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D는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3D Cybermetrics에는 이 2D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점 찍는 에러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엑스레이 영상이기 때문에 있지만 에러의 레인지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마 아주 디테일한 연구는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최소 5분의 1 이상의 어떤 정확도가 있습니다. 쉽게 해서 2D 랜드마크의 분포도가 10이라고 하면은 3D 랜드마크의 분포도는 한 2 정도, 그런 정도로 지금 우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D 엑스레이는 엑스레이 빔이 퍼져나가면서 프로젝션 에러가 있고 확대가 있는데, 3D 엑스레이는 이게 이 생성 원리 자체가 600번, 700번의 프로젝션의 결과를 박셀의 density 값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수학적 영상 리컨스트럭션입니다. 그래서 orthogonal image고, 이미 이건 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라지먼트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미세하게 0.01% 정도의 약간의 작은 영상이 됩니다. 그건 뭐 무시할 정도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머리 위치에 표준화는 2D나 3D나 엑스레이 촬영에는 동일한 리스크인데 소프트웨어가 이 머리 위치를 표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 위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소프트웨어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09년에 미국에서 이제 최초로 3차원 두경부 분석법을 발표할 때 논문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방사선과에서 찍어 보내준 3차원 영상을 소프트에서 띄웠을 때고 소프트웨어가 리오리엔테이션 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눈으로 보시기에도 다른 영상이고 여기에 대한 이제 리서치가 있고 아마 곧 파블리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봐서도 지금과 같이 이제 찍혀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리오리엔테이션 하면 이렇게 아주 잘 정치되는 제가 두 평면을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3차원적으로 리오리엔테이션 되고 이 리오리엔테이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3D 세팔로메트 영상의 분석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또 3D 어널리시스가 향후 있을 우리 디지털 교정, 디지털 보철, 디지털 수술, 디지털 임플란트의 근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큰 치과가 디지털로 나가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2004년에 미국의 대학에 있을 때부터 쭉 그런 거를 이제 비전을 갖게 됐고 쭉 연구하고 이제 개발해 오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많은 강의를 했지만 이 리오리엔테이션을 너무나 중요하게 계속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도 이걸 꼭 잘 이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팔로메트릭 어널리시스를 제가 몇 가지 관점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2D랑 3D의 세팔로메트릭 어널리시스가 어떻게 다를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자, 세팔로메트릭 어널리시스라는 게 지금까지 테크니컬 컴포넌트와 인텔렉츄얼 컴포넌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명료하게 개념적으로 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D와 3D 셉 어널리시스에서 이 두 컴포넌트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세팔 어널리시스의 테크니컬 컴포넌트와 인텔렉츄얼 컴포넌트로 명료히 구분하고 이게 2D와 3D에서 어떻게 다른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2D, 3D 테크니컬 컴포넌트, 인텔렉츄얼 컴포넌트를 관점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 3D, 2D 셉 어널리시스의 정확도와 또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 준비의 어떤 소요 시간 이런 관점에서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쁜 매일의 진료 환경 속에서 진단 준비에 많은 시간이 투입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 자료를 신속히 준비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의 모든 주제가 이 슬라이드 한 장에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D부터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테크니컬 컴포넌트 오브 세팔로메트릭스라는 게 뭐냐? 우리가 머리를 써서 환자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지적인 과정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술적인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이 있어야 되니까 병원에 오면 엑스레이를 찍겠죠. 우리가 보시다시피 프론탈도 찍고 라테랄도 찍고 본떠서 이제 캐스터 진단용 캐스터 만들고 패노라미 엑스레이도 찍고 또 TMJ도 오픈 클로즈 찍고 이런 게 다 이제 진단을 위한 준비 과정이고 어떤 기술적인 요인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트레이싱을 하죠. 점도 찍고 뭐 선도 그리고 분석도 하고 길이도 재고. 물론 이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전산화되어 있고 많은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고 그런 걸 활용합니다. 그럼에도 그것 자체가 이미 테크니컬 컴포넌트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의 교육적 백그라운드에 근거한 분석법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
총칭해서 이제 테크니컬 컴포넌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테크니컬 컴포넌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교정학을 배우기 위해서 교정과 입문한 레지던트나 또는 교정학을 배우는 개원 선생님들이 처음에 부딪히는 학문적 어떤 그 태클이 이 두경부 분석학인데 상당히 힘듭니다. 다양한 랜드마크도 배워야 되고, 다양한 분석법도 배워야 되고, 또 이 분석법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특정 분석법으로 환자를 진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게 지금 이제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과정도 복잡하고 진단도 쉽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교정 진단이 오면은 상담 약속을 일주일 뒤에 합니다. 저도 평생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까지 이제 기술적인 준비가 다 됐습니다. 진단 재료가 다 됐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환자가 어떤 문제가 갔는지 이제 생각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이제 다운스 선생님이 1948년에 발표한 그 어떤 최초의 노마티브 세플렘 어널리시스부터 많은 진단 분석법이 나와 있고, 또 학교마다 이제 학교 나름대로의 그 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철학에 근거한 이제 다양한 조합의 분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선생님의 교육적 백그라운드에 근거해서 익숙해인 세플라메틱 분석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고 진단을 하겠죠. 그래서 2D 셉 어널리시스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세 가지 컴포넌트. 첫째, 테크니컬 컴포넌트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선생님들이 교정학에 입문했을 때 배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배울 양도 많고. 그 다음에 인텔렉츄얼 컴포넌트는 2D 셉에서는 특정 분석법을 썼기 때문에 그 특정 분석법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 교정 환자의 진단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특정 분석법이 특정 매저먼트는 한계가 있는 경우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그러면 이런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그 일은 어떤 정도의 일이 필요하냐. 제가 이게 T 대 I라고 표현했는데, T가 테크니컬 컴포넌트에 필요한 시간이고, I가 이제 인텔렉츄얼 컴포넌트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게 9대1, 쉽게 해서 자료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도는 완전히 반대죠. 중요도는 물론 테크니컬 컴포넌트를 멋대로 해야 된다,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비록 부정확한 영상이고 확대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영상이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 정확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좀 더 잘 찍어도 노력해야 되지만, 실제 진단의 핵심은 그 만들어진 자료로 우리를 찾아온 교정 환자 또는 악교정 수술 환자가 어떤 골격적 문제가 있느냐, 어떤 치아에 문제가 있느냐, 또 그게 어떻게 진단과 연결되고 치료 계획으로 연결되냐, 이런 우리의 지적인 노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1대9로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3D는 지금 2D의 어떤 그런 걸 기반으로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3D는요, 2D와 조금 다른 결정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D의 경우는 엑스레이가 나오면 그 엑스레이를 가지고 우리가 매뉴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와 많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3D는 이 3D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D 소프트웨어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또 이제 우리가 3D 소프트웨어가 좀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세플로메틱 어널리시스라는 우리의 임상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특정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굉장히 진폭이 큽니다. 쉽게 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일부 유용한 소프트웨어도 있고, 굉장히 정확하게 그 목적에 많은 기능들이 설계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어떤 그 기술적인 문제고, 그 디지털 인더스트리의 이슈이기 때문에 향후 많이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저는 이제 제가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3D 세팔로메트릭 어널리시스에 필요한 기능을 기반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2D와 마찬가지로 랜드마크를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 랜드마크를 손으로 매뉴얼로 3차 공간에서 찍는다는 게 상당한 지적인 노력이 들어가고 힘들어요. 그래서 AI로 찍어야만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이 입문 단계에서 굉장히 큰 장애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소프트웨어는 랜드마크이 AI로 이제 찍게 제공해주고, 그렇게 하고 나면 모든 교정 진단용 영상과 분석법이 알고리즘화되어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를 찍고 그 랜드마크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원 클릭으로 파워포인트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고 정확한 3D 세팔럼 어널리시스가 가능합니다. 자, 제가 그걸 설명해서 보는데, 여기 소프트웨어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preliminary landmark picking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걸 찍으면 이 소프트웨어가 한 80초 정도, 지금 저의 컴퓨터 사양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80초 정도 후에 랜드마크를 다 찍어서 저한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매뉴얼 부분으로 가서 이제 내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 AI가 찍은 랜드마크를 약간 수정하고, 지금 현재 굉장히 정교하게 찍기 때문에 수정의 필요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고 나면 랜드마크를 찍고 랜드마크가 정확하게 위치 수정되고 나면 지금 우리 교정에 필요한 모든 영상들이 프리 알고리즘화 되어 가지고 다 이미 소프트웨어 내부에서 다 캡처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보시면 패노도 자동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TMJ 영상도 만들어지고, 뭐 에어웨이, 캐널, 물론 에어웨이 캐널은 부가적으로 약간의 설정 영역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시간이 빠릅니다. 랜드마크, 그 다음에 3D 분석법, 나중에 슈퍼임포지션까지 이게 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고 시각적 발표를 바로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하고 아주 간단하고 필요한 영상은 무제한 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존으로 알고리즘화 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선생님들 얼마든지 수동으로 특정 섹션의 영상을 마음대로 끌어낼 수 있고 3차원 영상도 캡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샷으로 모든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D처럼 뭐 프론탈 찍고 라테랄 찍고 TMJ 찍고 패노 찍고 반복적인 엑스레이 익스포저가 필요 없고 원샷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소프트웨어 속에서 이미 3D 어널리시스가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3D 어널리시스 가면 거기서 특정 랜드마크를 누르면 좌표값이 나오고, 특정 분석이 누르면 그 볼륨상에서 그 메저먼트를 그리는 그림이 나오면서 값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밑에 있는 슬라이드처럼, 요 슬라이드처럼 클릭하면 이 진단용 파워포인트가 다 나오고, 그 한 10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나온 파워포인트를 근거로 요 뒤편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이 숙달된 분은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후에 모든 그 교정 진단은 당일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3D에서 인터랙션 컴포넌트는 어떻느냐? 자, 교정 진단의 그 핵심은 이게 2D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분석법을 가지고 특정 메저먼트로 환자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제가 종신교수 할 때도 교정학을 가르칠 때 저는 조금 다르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다시피 여기 보이는 두경부에서 1, 2, 3, 4, 5의 5개의 영역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두경부의 5개 독립적인 기능 유닛입니다. 1번은 크레니얼 베이스, 2번은 상악골과 내조맥셜리 컴플렉스, 3번은 하악골, 4번은 상악치아와 치조골, 4번은 상악치아와 치조골, 5번은 하악치아와 치조골. 이렇게 5개의 기능 유닛가 있는데, 이 5개 기능 유닛가 서로 3차 공간 내에서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 이게 세팔로메트릭 어널리시스입니다. 그거를
포맷화한 게 2D의 다양한 분석법이고, 스타이너나 뭐 다운스나 뭐 리케츠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개 유니트가 상대적으로 전후방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느냐, 트랜스버스하게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느냐, 수직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이게 세팔로매틱 어널리시스고, 이런 접근을 3D에서 인터랙티브 컴포넌트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존의 분석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막 설명드린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한 2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SNA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SNA라는 거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SN이라는 거로 이렇게 지칭이 되는 크라니얼 베이스, 아까 1번이죠. 크라니얼 베이스에 대한 A라는, 아까 제가 2번 맥실라의 골격이 크라니얼 베이스에서 얼마만큼 전후로 위치되어 있느냐, 이게 SNA입니다. 이와 유사한 분석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FHN perpendicular A 값, 맥나마이는 그것도 SNA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크라니얼 베이스에 대한 상하의 전후방 관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세플로메트릭 메저먼트를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지금 어퍼1 SI FH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어퍼1은 상악 1번 치아를 뜻하고 SI는 세스탈 인크리네이션입니다. 쉽게 하면 세스탈 플랜에서의 전방 경사도고, 기준선은 FH 라인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그러니까 FH로 대칭이 되는 크라니얼 베이스에 대해서 상악 전치의 전방 경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런 5개 유니트의 그 상대적인 관계라는 걸로 정확히 설명이 됩니다. 모든 세팔로 메저먼트가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은 지금 2D에서는 특정 분석법을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하실 텐데, 그러면 3D에서는 시스테믹 3D 세팔로메틱 어널리시스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스켈레탈 AP 관계가 어떠냐? 스켈레탈 버티칼이 어떠냐? 스켈레탈 트랜스포스가 어떠냐? 그럼 스켈레탈 AP가 어떠냐? 덴탈 AP, 덴탈 버티칼, 덴탈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리케츠를 몰라도 굉장히 쉽게 교정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리케츠 분석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 레퍼런스 라인도 굉장히 좀 이렇게 사이언티픽하지 않은 것도 많고. 근데 이 3D 시스테믹 셉 어널리시스는 아주 쉽고 우리 치과의사의 지적 능력으로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실제로 진단해서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3D 어널리시스 제가 정리를 하면은 테크니컬 컴포넌트는 2D는 시간 많이 걸리고 배우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3D는 아주 빠르고 쉽습니다. 특히나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으면 너무너무 쉽죠. 두 번째, 지적인 컴포넌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D 분석은 특정 분석은 그 분석법 자체를 배우는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수개월. 어렵고. 근데 우리가 환자의 골격을 평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상악이 앞으로 나와 있냐, 뒤로 가 있냐, 이게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고요. 하악이 오른쪽으로 비뚤어졌냐, 왼쪽으로 비뚤어졌냐, 가운데로 대칭이냐, 이게 어렵지 않다고요. 그런데 특정 분석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3D는 굉장히 쉽습니다. 쉽고 논리적이고 대부분의 치과의사 선생님이 아주 쉽게, 물론 시스테믹 3D 어널리시스 진단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경우에 아주 쉽게 교정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는 아까 2D는 테크니컬 9, 인터랙션 컴포넌트 1인데 이게 반대예요. 클릭하면 나오니까 테크니컬 컴포넌트는 거의 그냥, 물론 이 기능이 제공되는 소프트에 사용할 경우에 하나긴 하지만 아주 짧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선생님들이 이 케이스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환자가 나를 찾아온 칩 컴플레인과 이 환자의 골격과 치아의 문제가 어떻게 진단이 되고 어떻게 치료되느냐, 치료 계획과 연결돼 이런 어떤 지적 노력에 시간을 다 쓰실 수 있고, 특히 테크니컬 컴포넌트는 잘 훈련된 우리 치과의 위생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아주 양질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일정 기간의 그 교육과 그 숙달의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테크니컬 컴포넌트를 3D로 할 경우에 그 선생님들의 노력은 시간은 거의 안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중요도는 뭐 그 2D나 3D나 동일하게 인터랙티브 컴포넌트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간단하게 한번 처음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히 진단하느냐는 관점에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2D는 당연히 부정확한 이미지입니다. 왜곡되고 확대되고 점 찍기도 어렵고 3D는 아주 정확합니다. 올소구나. 이미지 자체가 수학적 리컨스트럭션입니다. 이 영상에 확대된 그런 거랑 전혀 관계없습니다. 물론 처음 영상 그렇게 얻지만 그게 600번, 700번의 그 이미지를 왁셀 단위로 덴시티를 리컨스트럭션해서 다시 만들어낸 영상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합니다. 이거는 수학의 이슈고 뭐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슈가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준비하는 시간 많이 걸린다고요. 일주일. 루틴하게 일주일 후에 상담합니다. 저도 쭉 그랬고 지금도 많은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고 근데 10분 만에 진단자료 준비가 다 됩니다. 그리고 그거조차도 잘 훈련된 우리 병원의 스태프들이 준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진료하다가 준비되면 상담실에 가서 내가 한 10분 정도 심사숙고해서 치료 계획을 마무리하고 이제 환자랑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게 2D와 3D의 비교입니다. 너무나 다르죠. 실제로 과연 그런지 제가 앞으로 그 나오는 그런 임상 케이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테그레이트 3D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굉장히 통합적인 치과용 소프트웨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D Systemic SEP Analysis고요. 그 부가 기능으로는 진단 파운포도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SEP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이제 슈퍼임포지션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비교하는 파워포인트 나오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임상 모듈이 있습니다. 뭐, 외과, 교정, 엔도, 임플란트, 보철, 그리고 이제 수술이나 교정을 통해서 이제 변화된 안모를 시뮬레이션 해주는 툴.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현재 지금 개발이 돼 있고, 이제 5번부터 지금 개발 중인데,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좀 포괄적인 이해가 약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3D 애널리시스의 핵심은 3차원 공간 좌표 개념입니다.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충분히 배웠는데, 혹시나 제가 이제 이렇게 염려되는 마음에서 아주 짧게 설명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X 빨간색, Y 파란색, Z vertical 세 축이 있습니다. 세 축이 있고 X는 당연히 오른쪽 왼쪽의 위치를 나타내고요. Y는 전후를 나타내고 G는 수직적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 중심은 여러분 여기 보이시면 여기 네이존입니다. 이 중심은 네이존입니다. 네이존이고 그러니까 3차 좌표계의 네이존이 000입니다. 그리고 X축에 있어서는 환자의 제가 모든 강의에서 오른쪽 왼쪽은 환자의 오른쪽 왼쪽을 얘기합니다. 쉽게 해서 우리가 여기가 오른쪽이 아니고 여기가 환자의 왼쪽이죠. 그래서 네이존을 중심으로 왼쪽 그 X 값이 플러스입니다. 네이존을 중심으로 오른쪽 X 값이 마이너스고요. 이거는 미국 영상과 미국 영상 전자협회가 표준으로 정해놓은 거고 이제 뭐 개인이 정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Y축은 전후방인데 역시 네이존을 중심으로 네이존보다 후방이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글자가 좀 안 보이는데 플러스고 네이존보다 전방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찬가지로 G축은 네이존보다 위가 플러스고 네이존보다 아래가 마이너스입니다. 사실 이게 조금 성가시긴 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 임상적인 랜드마크가 네이존보다 아래입니다. 그래서 G값이 다 마이너스로 표시돼서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표준에 근거해서 우리가 좌표값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따라야 되고, 자, 제가 아까도 강조한 리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5개의 두경부 랜드마크로 어떻게 잘못 찍힌 영상이라도 머리 위치를 표준화하는 아주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디지털 덴티스트의 가장 그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5개 랜드마크는 네이존이고, 그 다음에 프론토 자이고마틱 포인트 오른쪽 왼쪽. 여기 보시면 프론탈 본에 그 림이 있고 자이고마틱 본에 상방 림이 있죠. 그 만나는 슈처가 있는데 프론토 자이고마틱 슈처. 그 부분의 안쪽 포인트입니다. 그게 이제 프론토 자이고마틱 포인트 오른쪽 왼쪽이고, 그 다음에 오비탈레 오른쪽, 포리온 오른쪽, 이렇게 5개의 점을 가지고 하는데, 이 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브로드벤트 선생님의 그 논문에 보면 머리 위치를 표준화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거의 90년 전에. 그게 세팔로스테트입니다. 네이존 인디케이터와 2개 그 이어로드. 근데 이제 그걸 모든 엑스레이 기계 회사가 적용을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적용된 영상은 굉장히 아까 보신 것처럼 다 비뚤어진, 틀어지고 그런 영상을 우리가 지금 거의 90년 넘게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미 브로드벤 선생님이 그 옛날에 다 해놓은 건데, 소프트웨어가 그걸 실제로 이제 완전히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어떤 원리로 리오리엔테이션을 내느냐. 자, 네이존이 000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네이존을 찍으면 자동적으로 000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다른 점을 찍으면 네이존을 중심으로는 3차원 좌표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2개의 프론트 자이고마틱 포인트를 찍으시면 역시 X, Y, G 3개의 좌표값이 나오는데, 요 세 번째 G 값이 동일하게 하면 머리가 이렇게 털어져도 똑바로 세웁니다. 그건 이해가 되죠. 요 G 값이 동일해지면 비뚤어진 머리가 똑바로 서니까. 그 다음에 세스탈에서 지금 그 오비탈레와 지금 여기 이제 템포럴 포사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요 사진은 포리온입니다. 요건 제가 다시 고치도록 할게요. 그 부분의 G 값이 동일하면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고 뒤에 숙여진 게 다 FH의 정치가 됩니다. 세 번째로 역시 프론트 자그마틱 포인트의 그 Y 값이 똑같으면 머리가 이렇게 된 게 정치가 됩니다. 이런 원리로 머리를 정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오리엔테이션은 자동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찍혀도 아주 잘 정치된 영상을 이제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거기로부터 진단이 시작됩니다. 자, 진단이 들어가기 전에 임상적으로 우리가 세팔로메틱 어널리시스를 하는 목적이 선생님마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다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 이 환자의 골격이 얼마만큼 정상으로부터 멀어져 있느냐 또는 정상이냐. 그게 임상적인 의미는 이 환자가 골격을 고쳐야만 정상적인 교합과 안모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주어진 이 골격 가지고도 비교적 사회적으로 억셉터블한 안모와 교합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저한테 첫 번째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교정 세팔로 어널리시스의 목적은 내가 이 환자를 치료할 때 있어서 발치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저먼트를 사용하지만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2개의 임상적 어떤 옵저베이션이 이제 추가가 돼야 되는데, 자연스러운 때 입이 많이 돌출되어 있는 느낌이 있느냐, 그리고 환자가 입을 자연스럽게 다물지 못하느냐, 이게 한 가지고, 두 번째 임상적으로 봤을 때 치열궁 차원에서 얼마만큼 많은 크라우딩이 있느냐 아니면 스페이싱이 있느냐, 요 2가지 임상적 어떤 그 옵저베이션과 셉 어널리시스를 합쳐서 이제 발치 비발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결정하고자 우리가 이 복잡한 과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이 이제 이 한 장의 슬라이드에 적용이 되어 있고, 이게 바로 시스테믹 세팔로메트릭 어널리시스입니다. 특히 3D.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켈레탈 트랜스버스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2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A가 맥실라를 나타내는 좌표값이잖아요. 그 X 값이 오른쪽 왼쪽에 있냐는데, 그게 0이면 당연히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마이너스 1이나 1 정도까지 정상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포고니온, 하악이잖아요. 하악의 중심. 그 X점이 0이면 당연히 하악이
아주 대칭적이죠. 그렇지만 그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 2mm 정도까지는 임상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많은 연구에 의하면 4mm 벗어나야 일반인이 하악의 비대칭을 인지한다라는 연구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3mm까지 정상으로 하기에는 제가 너무 좀 데비에이션이 크다고 봐서 저는 그냥 제 주관적인 그 레인지지만 2mm 정도 포고니온이 오른쪽 왼쪽에 치우친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상값으로 넣고 있습니다. 물론 0이 제일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덴탈은 어떠냐? 어퍼한 MP가 무슨 말이냐면 상악극 1번의 인사이살 엣지 레벨에서의 중심입니다. 당연히 그게 0이면 대칭성이 좋은 거죠. 하악 전체 중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차원에서는 6번의 중심 X 상악 그게 0이면 대칭인 거죠. 만약 여기 어떤 오른쪽 왼쪽 값을 가지면 그만큼 비대칭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쉽습니다. 스케달 시스테믹 어널리시스가. 그 다음에 AP는 뭐냐? 여러분 제가 여기 4개를 넣어놨는데 일단 다른 건 일단 보지 마시고 AY와 포고니온 Y만 일단 집중합시다. 뭐냐? AY 역시 상악을 대표하는 A 포인트의 Y 값. 그게 Y는 전후방이잖아요. 그게 0이면 A가 네이존 바로 밑에 수직으로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그 정상을 그게 0이 있거나 그 N 라인보다 한 2mm 정도 앞에 오는 한국인이 약간 미드페이스 디피션시가 있고 그게 우리 안모에 조금 아주 이쁜 얼굴에 어떤 좀 이렇게 반대되는 그 요인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A가 약간 낸보다 나와 있는 게 훨씬 더 정상적인 얼굴로 지금 보고 있고 포고니온은 포고니온 Y 값이 0이면 N 수직 밑에 있는 거죠. 그거는 다운스의 FHN 포고니온 페이셜 라인 앵글이 90도가 이제 그거죠. 거기서부터 한 4mm 정도 후반까지 물론 약간의 클래스 2 프로파일일 수는 있지만 요게 정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격의 전후방 관계 분석 너무 쉽다고 이 둘을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치아는 자 어퍼1 SI, FH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FH에 대한 상악 전체 각도 이게 110도면 정상입니다. 이게 110이면 스타이너의 거의 놈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악 전치 로한 SI입니다. 그거는 이게 IMPA와 정확히 동일한데 90도. 그러니까 어퍼한 SI, FH 110, 로한 SI 90 이게 정상입니다. 이 값보다 크면 전방경사, 작으면 후방경사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스켈레탈 버티칼 딴 거 볼 거 없고 맨디블라 세지탈 라인 앵글 이게 맨디블라 플랜 앵글입니다. 한국 교정학회에서 이렇게 여러 대학에서 연구한 미인 값이 23. 한국인의 노음이 23.5고 레인지가 18.5에서 28.5. 덴탈 버티칼은 오클루잘 라인 앵글이 한 8.3도. 이것도 한국인 노음 값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만 아시면 여러분 세팔로 진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리케츠 분석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연 이거를 임상에서 제가 어떻게 진단해서 적용해서 진단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환자의 예인데, 자, 트랜스버스 어널리시스를 해볼게요. 자, AX 마이너스 1. 그러면 A는 좌우로 거의 정상이라는 뜻이죠. 포고니온 X 0.4 거의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어퍼한 MP 0.3 치아도 거의 가운데 있다는 거죠. 로우한 MP 마이너스 1 거의 정상에. 그래서 이 환자는 골격, 치아, 트랜스버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면 자 전후방 관계 볼게요. AY 마이너스 0 상악이 거의 N라인에 있다는 겁니다. 포고니온 Y 5.2 N라인보다 약간 후방에 있습니다. 약간 클래스 2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심한 스켈레탈 클래스 2는 아니죠. 그 다음에 어퍼한 SI 109, 110 상악 치축은 상악 전치 치축 아주 정상입니다. 로한 SI 89, 90 아주 정상입니다. 상악 전치가 전방 경사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제가 7세부터 심한 그 포텐셜 클라우딩으로 전혀 미케닉을 구사하지 않고 시리얼 익스트랙션만
해서 4년 한 2개월 정도 팔로우 환자고 지금은 이제 소구치 4개 발치되어 있는 late mixed angiogen 스테이지인데 거의 정상 골격과 정상 치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가적으로 특별히 악정형 치료나 그런 거 필요 없이 남아있는 공간 모으고 이 치축 유지하면서 클래스 1 피니싱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이 3D Systemic Sample Analysis의 핵심입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깊이 있는 다양한 메저먼트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80%의 골격에 해당하는 걸 지금 말씀드렸고 이것만 하면 충분히 대다수의 교정 환자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분의 아주 정상적인 골격 환자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인비잘라인으로 제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상하악에 약간의 얼라이먼트 이슈만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AX, 포고니온 X, 어퍼완 MPX, 로완 MPX 다 정상이죠. 비대칭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라테랄에서 보시면 AY 마이너스 1 제가 0이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까지 정상이라는 게 상악은 정상이죠. N보다 살짝 앞으로 나와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상악골의 위치입니다. 포고니온 Y 0.95 N 라인보다 약 1mm 후방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전후방 관계죠. 이게 AMB로는 약 3.4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퍼한 SI FH 106도 아주 정상 전방 경사도고 로한 SI 90도 거의 정상입니다. 물론 오른쪽 왼쪽이 따로 나옵니다. 왜? 실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왼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동일한 환자의 스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쭉 많은 분이 진단을 해 오셨지만 앞으로 이렇게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이너의 특히나 SNA, SNB, AMB는 네이존의 고하, 네이존의 전후에 의해서 이 AMB가 실제 교합과 다른 값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제이콥슨 논문에서 아주 잘 연구되어 있고 그게 한 30% 이상의 경우에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특정 분석법에 속한 메저먼트는 그 메저먼트의 정의에 근거한 약점들이 일정 포션의 환자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D 시스템 어널리즈는 그게 원천적으로 없어진 겁니다. 왜냐? 골격의 그 기준인 크라니얼 베이스에서 3차원 좌표값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게 원천으로 다 배제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아까 보인 환자의 사진인데 제가 이제 줌 강의를 한 6개월 정도 쭉 해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환자의 얼굴 사진이 우리 임상가들의 어떤 연구나 진단과 또 이런 강의의 정보 교류의 핵심적인 요인인데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렇게 해도 상당히 개인의 초상권의 보호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완전히 보호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3D 영상의 이 소프티슈 모드로 캡처한 영상이 우리가 임상적인 진단에는 상당히 합당한 역할을 하는데 환자를 인식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 저희 우리 같이 일하는 선생님의 어떤 조언과 제안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얼굴 사진은 그 영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제 큰 뜻에서 잘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면에서 컴피턴트한 립이 보이고 그렇게 돌출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아주 정상적인 골격의 환자의 느낌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리얼 익스트랙션을 진행했고 약간의 스페이스가 남아있고 15번만 아직 맹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제가 3D 찍고 AI 랜드마크 찍고 랜드마크 약간만 수정하고 파워포인트 나온다 그랬죠. 이게 나온 사진입니다. 첫 번째 상악 패노, 하악 패노 지금 15번이 지금 나오는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TMJ 영상 쉽게 해서 추가적인 어떠한 익스포저 없이 한 번 영상 획득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옵션인데 TMJ에 대한 그 연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게 지금 이게 그 여기 보면 코로날 섹션에서 메저먼트, 세스탈 섹션에서 메저먼트를 이렇게 한 장의 표로 다 정리돼서 나옵니다. 역시 이게 또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 환자는 제가 약간의 클래스 2라서 악정형 치료를 제가 잠깐 고려했기 때문에 핸드리스를 찍어 보니까 여자아이고 그래서 이제 피크를 내려가는 요 정도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많은 뭐 악정형 치료의 필요는 없어서 그냥 참고만 하고 있는 자료고요. AOA 사진이고. 자, 결국 이 사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죠. AX 정상, 포고련 X 정상, up원 MP 0.3 정상, 로원 MP 마이너스 1. 대칭성은 전혀 문제가 없는 아주 대칭적인 골격과 치아를 갖고 있는 환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AY 0.5 정상, 포고련 Y 5.29 약간 레토그네틱한 스케레탈 맨디블을 갖고 있습니다. 자, up원 SI 109 정상, 로원 SI 89 정상. 자, 그러면 대칭성에 문제가 없고 상악골 전후방적으로 정상이고 하악골은 약간 레토그네틱한데 그 정도가 크게 문제가 있을 정도로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환자를 굳이 골격의 어떤 그 개선을 통해서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헤드기어나 바이오네트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치아가 계속 나오면 픽스드로 스페이스 크로즈 하면서 약간의 크레스트 일레스틱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케이스입니다. 제가 지금 3D 시스템 어널리시스에서 진단과 치료 계획을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이너는 제가 여러분들이 원체 여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라고 이 사진을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조금 전에 이 사진과 동일한 거고 오른쪽 라테랄과 이 스타이너 분석의 값을 이렇게 정리해서 넣어놨습니다. 아까 그거로 진단이 충분한데 이제 향후 이제 비대칭 환자라든지 수술 환자할 때 이 서멘탈 볼텍스에서 하계 비대칭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파워포인트가 제공하는 시리즈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굳이 안 보셔도 되고 환자한테 이제 보여주면 환자가 굉장히 이렇게 임프레시브한 느낌을 갖습니다. 3차원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 저는 이걸 굉장히 좋은 슬라이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시는 여기 저 하얀 부분에 있는 영역만 남기고 그 부분의 그 부분의 딜은 다 크랍해서 없애버리고 정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6번에 그 바코링갈 인스테이션과 장축을 잘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소프트웨어가 한 장으로 숫자로 정리해서 역시 슬라이드에 한 장으로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스케레탈 분석의 정리, 이거는 덴탈의 분석의 정리, 그리고 요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슬라이드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한국에 가장 많은 돌출 환자인데 2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 보시기에 돌출이 직접 보이죠? 돌출을 주소로 지금 현재 약 19개월 정도 기존의 교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진행이 늦고 돌출의 개선이 되지 않아서 이제 이분의 지인을 제가 이제 동일한 돌출을 치료해 드렸더니 이제 저한테 치료를 의뢰를 하셔서 이렇게 제가 트랜스퍼 받아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 이 사진은 제가 처음 받은 레코드입니다. 장치 있는 그대로 일단 제가 레코딩을 했고요. 역시 3D AI 랜드마크 찍고 클릭해서 나온 슬라이드입니다. 모든 게 다 자동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10분 만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잠깐 보실 게, 자, AX0, 포고련 1, 뭐, 대칭성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up원 MP 2, 상악 전치는 약간 환자의 왼쪽으로 갔네. 로원 MP는 0.29, 약간 오른쪽으로 갔네. 그러니까 덴탈 미드라인이 약간 틀어져 있는데 골격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치아 이동으로 얼마든지 특히 발치 공간이 비대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대칭성의 문제는 덴탈에도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 케이스고 자, 그 다음에 라테랄에서 보시면
AY가 마이너스 4.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포근현 Y가 마이너스 2.9니까 마이너스 3이죠. 상하악이 다 나와 있네. 그러면 요 차이는 1밖에 안 되죠. 1.3. 그러니까 상하악이 둘 다 살짝 나와 있긴 하지만 상하과 하악의 상대적인 관계는 1.3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는 거의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스타이너로 치면 A, B는 정상이다. 그러니까 클래스 1 골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프한 SIFH는 121. 우리가 112 놈으로 하는데 굉장히 심하게 전방경사 있네. 이건 나는 10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입술 돌출도 넣을 수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 2부는 상악치하에 전방 돌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치도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스타이너죠. 어프한 NA가 7, 28 많이 돌출돼 있죠. 로한 MB가 7, 35 동일합니다. 동일한 목적의 다른 분석법이죠. 역시 밑에서 본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슬라이드고, 이게 나오는 진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공간을 상악은 맥시멈 앵크리지 임플란트 써서 메우고 밑에는 투스본으로 메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치료 끝났을 때 프로파일입니다. 프로파일이 많이 다르죠? 발치 공간이 잘 모여졌고 클래스 1 교합이 된 상태고, 자, 처음 엑스레이고 끝났을 때 엑스레이입니다. 다시 처음 엑스레이, 끝났을 때 엑스레이. 둘 겹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 사진이고요. 자, 어프한 SI가 121. 근데 끝났을 때 112. 역시 핵심인 상악 전체 전방 경사도가 심했기 때문에 상악 전치를 남아있는 공간으로 모아서 이 정상 상악 전치 치축을 갖게 되니까 보시는 것 같이 좋은 안모가 됐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하악우태증, 아주 심한 하악우태증과 상순의 돌출과 거미스마일을 치콘프레인으로 내원하신 그 36세 여성 환자분인데 이미 이제 그 비수술 소구치 발치 4개 교정을 2년째 하고 있는 분입니다. 역시 이제 좀 진전이 환자분의 기대에 못 미쳐서 환자의 부친이 이제 대학에 계신 저희 이제 동료 교수님의 어떤 소개로 이제 저한테 리퍼가 된 환자분인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굉장히 이게 돌출이 심해 보이죠. 어퍼립이. 그리고 정면에서 봐서도 크레스트 골격이 많이 느껴지고 립 인카피턴시가 완연한 그런 환자입니다. 하악이 많이 작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하악이 많이 작고 크레스트가 아주 심하죠. 물론 골격을 봐야 되겠지만 뭐 임상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들이 이제 A가 여기 있고 포근은 여기 있으니까 아주 심한 스켈레탈 클래스 2라는 거는 충분히 이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구강내 사진이고요. 24개월 치료 중에 왔기 때문에 제가 픽스 있는 그대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한테는 이니셜 레코드죠. 역시 AI가 랜드마크 찍고 약간 수정해서 나온 슬라이드입니다. 콘달 위치가 조금 좌우가 다르고 크기가 다른 그런 게 있는데 뭐 치인에서 비대칭은 뭐 좀 이따 보겠지만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에어웨이도 크게 문제가 없고 크레스트 환자는 에어웨이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 동일하게 제가 볼게요. AX-1 약간의 비대칭인데 제가 정상, 포고년 X 1.4 정상, 골격에 비대칭 거의 없습니다. 어프한 MP 0.86 정상, 로한 MP 0.07 치아가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친 비대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AY 0.53 정상, 포고년 Y 22.6 이거는 굉장히 심한 맨디블 레티고네티즘. 이거를 고치지 않고 이 환자의 정상적인 교합과 안모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소구치 발치로 이미 하악 공간은 다 모였고 24개월째 교정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클래스 1 레식을 쓰고 있는데 제가 보고 이제 당장 그걸 그만두게 했고 지금 여러분 노란 것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상악 전치를 제가 빨간색에 치축을 연결해 놨는데 업환 에사 FH가 얼마입니까? 83도죠. 83도라는 거는 루트 포인트가 크라운 포인트보다 전방에 있어서 90도보다 더 전치 팁이 링괄로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클래스 2 일라스틱을 쓰고 있는 거죠. 골격을 안 고치고 이렇게 심한 오버젯을 개선하려다 보니까 클래스 2 일라스틱을 쓰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환자는 심한 스켈레탈 클래스 2 맨들 레트코네침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돌출돼 보이고 그게 칩 컴플레인이고, 실제로 웃을 때 잇몸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미스마일입니다. 당연히 이 환자는 이 골격을 고치지 않으면 뭐 설사 여기서 또 뭐 한 1년 반 더 진행돼서 더 링괄로 쓰러져서 오브젯을 정상으로 만져 스페이스를 모아놨다고 해도 이 환자가 결코 만족한 그 교합이나 안모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제 첫 번째 그 교정 진단의 목적인 골격에 문제가 있느냐, 있다. 그 정도가 어떠냐, 굉장히 심하다. 그럼 이걸 고쳐야 정상적인 안모와 교합을 만들 수 있느냐, 당연히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후방 위치된 골격을 어떻게? 하악이 앞으로 와야 됩니다. 하악이 앞으로 성인의 어떻게? 수술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악을 끌어내는 수술 전제로 치료계획이 다시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이렇게 83도인데 계속 작게 하는 미케닉은 반대로 구사해야죠. 상악 전치는 최대한 전방 경사시키고 오버젯을 많이 만든 다음에 하악을 전체로 끌어내는, 그리고 거미스마일이 심하기 때문에 맥실라 전체를 상방 이동시키는, 그리고 위에 있는 상악에 남아있는 발치 공간은 전치를 뒤로 넣는 게 아니라 최대한 구치를 전방으로 프로트랙션해서 더 이상 전치가 후방 이동 내지는 후방 경사화 되지 않는 술전 교정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짧게 1분에 말씀드린 논리적 어떤 사고의 진행은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상식적이고 이 3D 시스테믹 진단법을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논리 흐름입니다. 자, 스타이너고, 자, 스타이너가 업환 NA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근데 지금 클래스 1레식을 이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서저리의 경우는 제가 추가적인 슬라이드를 만들어내는 그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그걸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파워포인트 출력 1, 2, 3가 있는데 1만으로도 대다수의 심지어 수술 케이스도 충분히 진단 목적을 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좀 많은 슬라이드를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굳이 뭐 안 써도 된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슬라이드들이 다 나오는데 필요하시면 또는 연구 목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냥 진단 1번 정도 파워포인트 출력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제가 어떻게 했느냐, 치료가 끝났는데 프로파일이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고 실제 얼굴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좀 아쉬움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끝난 교합 상태고, 제가 이쪽은 몰라를 전부 다 프로트랙션 했습니다. 이쪽은 이게 임플란트라서 그냥 약간 차라리 공간을 남겨놨고 전치 치주를 최대한 개선하는 걸 했고, 좀 이따 슈퍼임포지션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처음 왔을 때고 이게 지금입니다. 하악 나오신 게 보이죠? 그리고 지금 상악의 6전치 세그멘트가 이 치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시간도 없고 지금 이미 많이 누워서 디컴펜세이션 한 후에 전체 6개를 서베피컬 오스테오토미로 인트루전하고 요 플레인에서 카운터 클락와이즈 로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공간은 오른쪽은 몰라 프로트랙션, 왼쪽은 크라운을 좀 크게 해서 이렇게 상악 전치를 무리하게 전방 후방으로 많이 넣지 않고 최대한 오브젯을 확보한 상태에서 하악을 어드밴스하는 치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여러분, 처음에 AY가 0.5, 포고니온 Y가 22죠. 요 차이는 무려 22입니다. 22. 치료 끝났을 때 AY가 3, 포고니온 Y가 8.
이 차이는 5. 그러니까 무려 17이나 골격의 전후방 관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안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퍼완 SI가 아까 83도였죠? 83도. 그러니까 전치가 링구알로 쓰러져 있는데 지금은 100도. 그러니까 물론 110도보다는 여전히 작긴 하지만 무려 17도가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SEP 어널리시스 자체가 진단이기도 하지만 우리 치료의 타겟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이디얼 값으로 모든 케이스가 다 가야 된다는 건 아니죠. 이렇게 심한 경우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다가간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치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많이 나온 걸 보실 수 있고,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몰라가 이제 프로트랙션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콘달 위치, 이게 슈퍼임포지션의 미드세스탈 섹션이고, 처음이 빨간색, 나중이 초록색, 변하지 않는 부분이 합쳐진 게 노란색으로 나옵니다. 하악이 많이 나온 걸 보이고. 자, 네 번째 케이스고, 이제 그 마지막 케이스인데, 이 환자는, 부산에서 교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비대칭이 심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선생님과 비대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비대칭을 수술로 고치지 않고, 그러니까 편측, 하나 소구치 발치로 교정을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교정을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서울의 아주 명문대학에 입학해서 오면서 서울로 이제 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리포가 된 환자인데, 이제 저랑 상의를 하면서 이제 본인은 이 하악의 골격적 비대칭을 꼭 고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 너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진단을 쭉 해봤습니다. 자, 덴탈 미드라인이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대칭이 골격이 심한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편측, 소구치 하나 발치로 교합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걸로 했다가 환자가 다시 이제 골격을 고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D 분석을 해보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자, AX가 0. 이건 문제가 없죠. 포고년 X 8.5. 이건 심한 하악골의 비대칭이잖아요. 어퍼한 MP 4. 상악치아가 하악 쪽으로 많이 컴펜세이트 돼 있죠. 로한 MP 3. 3.6이가 4. 그러니까 하악의 그 골격은 거의 9mm 왼쪽으로 가 있는데 하악 전치는 반대쪽으로 쓰러져서 여러분 여기 빨갛게 그려놓은 치축 요게 41번과 31번에 크라운 포인트와 루트 포인트를 그린 장축입니다. 여러분 치아가 이렇게 프론탈 브레인에서 전체가 컴펜세이션 된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트랜스버스하게 하악에 상당한 비대칭이 있다, 왼쪽으로. 덴탈도 상당한 비대칭이 있다. 명료하게 진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D와 3D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 하나가 이 프론탈 플랜입니다. 우리가 2D에서 PA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이렇게 정교하게 랜드마크를 찍고 분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3D에서는 정말로 정교하게 프론탈 어널리시스가 되기 때문에 비대칭 진단은 정말로 차원이 다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비대칭은 정리하면 하악의 심한 왼쪽으로의 비대칭, 치아는 그 하악의 비대칭을 보상하려는 심한 컴펜세이션이 프론탈 플랜에 보인다. 이게 이제 그 프론탈 어널리시스고, 자, 라테랄 어널리시스를 제가 한번 볼게요. AY가 8. 상당히 레트로매틱하네. 상악골이. 포고니언 Y는 19. 이건 아까 그 심한 크레스도 환자랑 3mm밖에 차이가 없는 심한 하악 후퇴증입니다. 근데 얼굴에서 그렇게 크레스트는 안 보이는 이유가 상악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차이는 11이죠, AP적으로. 그러나 둘 다 후퇴된 그런 골격을 가지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정리를 하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사진은 뭐냐면요. 상악 전치 인사이드 팁 레벨에서 호리존탈 카드를 해서 그보다 아랫부분의 영상은 없애고, 나머지 영상을 소멘터 볼텍스로 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두경부와 오비탈림의 상방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상은요, 그 크루전 신드롬 환자처럼 맥실라에 상당한 전후방 결손 있는 환자애처럼 그런 정도입니다. 얘가 아까 굉장히 팔보다 큰 그 맥실라리 레토네트 있는 환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각적으로 잘 진단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물론 이것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보실 수 있고. 비대칭이 심하죠. 신 포인트가 많이 틀어진 걸 눈으로 하실 수 있고, 포건 X값이 8.5고 멘토는 무려 9.9, 1cm나 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프론탈 레이말 앵글이 굉장히 심한 비대칭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침뿐만 아니라 레이무스의 전방경사도 많이 틀어져 있다는 거고, 여기 보면 구치도 이렇게 프론탈 프레인에서 컴펜세이션 돼 있고, 역시 정리된 자료가 나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숫자화해서 파워포인트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수술할 때 이렇게 한 장의 치료 계획에 다 담아놓고 수술장에서 큰 모니터로 띄워놓고 이제 서전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요게 그 상악의 수술 계획이고요. 요거는 수술 전에 요 중요한 A부터 고령까지 좌표값이고, 요거는 가상수술을 하면 나오는 변화된 좌표값입니다. 그래서 그 가상수술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상악수술하고 하악수술하고 프록시말 세그멘트 맞추고 제니어하고, 옆에서 보면 상악수술. 제가 아까 이 환자의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상악 구퇴증. 그러면 에어웨이도 그렇고 상악을 최대한 전방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다시 상악, 하악, 프록시말 세그멘트 제니어. 상악, 하악, 제니어. 상악, 상악, 하악. 프록시말 세그멘트.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네 케이스를 통해서 3D 시스테믹 어나리시스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치과 의료가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기반하는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하는 시대에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선생님이 다양한 정도로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점프인 하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상 영역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임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듈을 시행할 수 있는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 핵심은 3D 어널리시스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교정 모듈, 보철 모듈, 서저리 모듈, 임플란트 모듈, 엔도 모듈, 이런 것들이 개발돼서 동일한 환자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나와야 되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테그레이티드 3D 소프트웨어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대 교정학의 세팔로메틱 분석법은 어떠냐? 첫째, 싱글 타임 포인트에서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서 연조직 분석, 골격 분석, 치아 분석, TMJ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환자의 치료 전후라든지 일정 기간의 성장 전후에 그 둘을 비교하는 슈퍼임포즈를 통해서 세팔로메틱 어널리시스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브로드밴 선생님이 거의 90년 전에 2D 세팔로메틱 볼톤 어널리시스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시했던 것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단 미디어가 2D 영상에서 3D로 바뀌었고, 2D의 한계를 3D가 극복하고 다른 차원의 정교하고 빠른 진단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팔로메틱 어널리시스라는 것은 기술적 부분과 지적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3D에서 인테그레이트 소프트웨어는 그 기술적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고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진단을 위한 파워포인트를 이제 소프트웨어가 제공해 주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아주 쉽게 진단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 준비는 리오리엔테이션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그 어떤 영상의 위치 표준화를 기반으로 1:1 영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2D에 많은 문제가 극복되어 있고 아주 빠르고 정확한 진단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절한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3D 시스테믹 세포 어널리시스를 하면은 아주 정확하고 빠른 진단을 환자한테 제공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적절한 치료 계획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